ENS 협력업체의 수천억 원대 사기 대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오늘 오전 6개 협력업체 사무실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이들 업체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관련 장부 등 서류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호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파이낸셜스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 흐름 등에 대해 1970, 80년대 대비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했을 것이라며 한국의 산업 구조가 과거 가격 민감 제품 위주에서 기술 발전, 마케팅 역량 강화로 변해 환율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승용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차장 등 3명은 조사통계월보 1월호에 게재한 우리나라의 금융상황지수 작성 및 평가 보고서에서 FCI로 본 최근의 금융상황은 소폭의 완화 상태로 이는 기준금리를 낮게 운용한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세법 개정에서 장애인, 70세 이상 경로 우대자 등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 인적 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키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우리사주 출연금 등 일부 특별 공제 항목도 세액공제로 바뀔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림입니다. 전 세계 증시의 이목이 자넷 앨런, 미 연준의 신임 의장의 입에 쏠리고 있습니다. 수장이 된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서서 발언을 하는 만큼 그녀의 발언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앞으로의 향후 전망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데요. 오전장에 이 앨런 발언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장이 펼쳐졌다면 오후장 들어서는 분위기가 바뀐 모습입니다. 현 지수 흐름대 살펴보고 오죠. 코스피 오늘 강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매수세를 나타내던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하자 지수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하지만 투신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이 기관 매수세가 더해지자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1930선까지 회복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9.54포인트 오르면서 1932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매수세 나타내던 외국인 매도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331억 원의 물량을 쏟아내고 있고요. 하지만 물량이 그닥 많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기관이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310억 원 순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도 외국인과 함께 매도 물량을 보태고 있는데요. 78억 원의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20포인트에서 강보합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만 4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하자 장중에 하락 반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매수세가 더해지면서 그 하락폭을 좀 낮춘 모습인데요. 다시 한번 하락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518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코스닥이 오늘 하락 쪽으로 방향을 튼 이유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4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아섰는데요. 외국인이 254억 원의 물량을 쏟아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지수 방어에 나서긴 했지만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개인은 199억 원, 기관은 79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동향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1073원대에서 강보합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레고 물량도 출회가 되면서 1071원대로 장중에 하락하기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입니다. 미 앨런의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게 드리워진 만큼 오늘은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좀 등락이 거듭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070원대 초반대에서 박스권 안에서 좁은 레인지에서 움직임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1원 오른 1072원 2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환율까지 살펴봤고요. 이슈 진단 좀 더 꼼꼼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의 이경민 책임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서 1930선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다시 한번 하락 반전해줬는데요. 현 시장 파악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최근 코스피 실적 시즌이 마무리 단계로 진입하면서 종목들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거쳤기 때문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내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가 2,000계약 이상 유입되면서 코스피는 1930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 그러니까 현물 시장에서의 매도세는 여전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장중 550억 원까지 늘렸던
매도 규모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한 300원대로 줄어들면서 시장 자체 흐름에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2%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시장 자체의 흐름이나 업종이나 종목별 확산은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지수 자체의 레벨업 가능성에는 좀 더 힘이 실리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오늘 밤에 자넷 앨런 신임 의장이 첫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시장의 관심이 이제는 앨런의 입에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밤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네, 최근 미국 증시가 좀 강한 반등세 이후 정체된 모습을 보인 점, 그리고 코스피가 움직이더라도 강한 움직임보다는 1900선 초반에서 등락을 보인 점 등은 아마 옐런의 의장 발언을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FOMC 회의에서는 테이퍼링을 2개월 연속 확대해 나갔습니다. 점진적인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옐런 의장 같은 경우는 이번 청문회에 나와서 스탠스의 변화를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도 높지 않고요. 하지만 양적 완화 축소 속도에 대한 스탠스라든지 그런 뉘앙스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양적 완화 속도가 좀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시그널이 나온다면은 최근 미국 경제 지표가 좀 주춤한 가운데 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양적 완화 속도를 경제 지표 흐름에 따라 맞춰가겠다라는 코멘트가 나온다면은 시장을 좀 안도하면서 좀 반등 시도를 강하게 나타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장 초반보다 10포인트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면서 1930선까지 안착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다시 한번 흔들리고 있는데요. 마감 전략 좀 더 꼼꼼하게 세워주시죠. 네, 코스피는 점진적인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어서 장중 변동성을 좀 더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그리고 어제 장 초반과 같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때 비중 확대 전략을 펼쳐나가시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런 등락 과정에서 조선, 에너지, 금융업종, 그러니까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 최근 들어서 기관의 수급이 긍정적인 업종들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잘 가다가 최근 들어서 좀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2월 중순 이후부터는 중소형주들의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최근 그동안 상당 코스피 대비 견조한 흐름을 보여왔다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실적에 대한 기대 심리가 남아있는 종목들에 있어서는 실적에 따라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수도 있고 장중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대형주 중심으로 등락 과정을 이용한 비중 확대, 그리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수익률을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하시고 실적 발표를 기다리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시장 파악과 전략까지 우리투자증권의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1930선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과연 조정은 끝날 건가요? 이 증시 조정이 마무리 국면으로 봐도 좋을지 뉴스클릭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장에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뉴스들 클릭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샘플러스의 김용준 멘토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클릭해볼 뉴스는 바로 증시 조정 마무리 국면에 들었다. 지난해 6월 조정보다 긍정적이라는 이 동양증권의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추려보면요. 현재 국내 증시 조정은 현재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고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출구 전략 발언으로 이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받았던 지난해 6월과 비슷한 양상이긴 하지만 오히려 더 긍정적인 상황이다라는 간추린 내용인데요. 오늘 클릭한 뉴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 담고 있나요? 네. 일단 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증시의 최악의 국면은 지나갔다라고 정리를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내용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테이퍼링 우려가 나타났던 것이 이제 작년 5월달, 그러니까 2013년도 5월달에 나타났었던 상황인데, 테이퍼링 우려가 나타났던 때하고, 실제로 지금 테이퍼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 대한 상황 분석을 하는 레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13년도 5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정확하게 조정 기간은 22일이었고요. 네. 조정폭은 8.6% 정도.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그 당시에 상당히 이제 그 방향성이 위쪽으로 잡혔다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잠깐 차트를 보면서 그때의 어떤 환경들을 잠깐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요 구간인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지수가 이제 한 2050포인트 정도 전후했다가, 지수는 이제 1800까지 갑자기 급락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을 갖고서 서서히 회복하는 그런 국면이었고, 그 당시에 조정폭이 8.6% 정도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막상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됐던 것은 정확하게 이제 12월 달부터 시작됐죠. 그리고 현재 기간상으로는 그때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늘어난 45일 정도 현재 그 기간 조정이 진행되는 거고요. 다시 차트를 보면 현재 상황들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차트가 나타났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상으로 이쪽 12월 달부터 현재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진행형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기간 조정은 지금 45일 정도 진행됐고요. 조정폭은 7.1% 정도.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외국인들이 급락을 시키면서 팔아냈던 물량들이 얼마 정도냐면 4조 4천억 정도로 매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현재는 매도 규모도 그때보다 크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포인트가 잡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보다 기간도 길었고요. 외국인들 매도폭도 컸는데 조정폭은 8.6% 정도, 근데 현재는 7.1% 정도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상당히 완화되는 요건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동양증권에서 지금 보고서를 제시했던 곳에서 조정 마무리로 판단을 하는 근거가 뭐냐? 한국과 신흥국에 대한 펀더멘탈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지금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신흥국의 이제 경기 위기감 그리고 이제 금융 위기감이 나타나는 나라들은 첫 번째로 그 어떤 결론 첫 번째로 어떤 포인트가 뭐냐면 그 미국과 상대적인 아니면 선진국과의 상대적인 무역 방향에서 무역 적자국이라는 얘기고요. 대부분 뭐가 문제가 되는 분야면 원자재를 팔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가공을 해서 제품 파는 것이 아니라 원자재를 팔고 있다는 거. 그리고 원자재라는 것은 원화의 기준으로 그 달러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지금 이제 그 달러의 유동성이 많이 풀리게 되면 원자재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는 부분에서 달러 회수 조치가 되면서 이런 원자재에 대한 그 펀더멘탈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신흥국과의 차이가 뭐냐면 펀더멘탈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더 다른 나라보다 차별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또 한 가지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글로벌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사실 국내 증시를 갖다 이머징 마켓으로 볼 거냐 말 거냐라는 논란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머징 마켓의 펀드 편입으로 본다고 한다면 13년도에는 국내 주식이 이머징 마켓 글로벌 이머징 마켓 펀드에서 7.1% 정도의 비중을 보였다고 한다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팔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이머징 마켓에서의 한국 물에 대한 비중은 8.7%이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신흥국과의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제시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 포인트는
워낙 하락폭이 컸던 상황에서의 소재산업 중심으로 반등세는 이어질 거다.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는 것이 내수주가 유리하냐, 수출주가 유리하냐, 경기 민감주가 유리하냐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봤을 때는 장이 빠질 때는 내수주가 방어하는 형태를 보이지만 내수주는 짧게 올라가는 그 조정폭도 짧지만 그 경기 민감주들은 반등의 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한 반등폭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거의 조정의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모처럼 조정이 마무리되고 있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는데 외국인의 수급 동향도 꼼꼼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를 본다면 최장 순매수 기간을 이어왔고요. 대체로 오래된 팔자세 유지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뭐 매도세를 계속 유지해 왔다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세를 계속 유지해온 외국인이 오늘 매도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이 외국인의 움직임도 좀 더 꼼꼼히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매매 동향도 좀 짚어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외국인들의 매매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참고 자료를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요. 이 빨간색 부분이 외국인의 그 매수 기조입니다. 외국인의 매수 기조인데, 정확하게 작년 1년 동안 1월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거래가 됐는데, 외국인들이 1조 8천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1조 8천억을 매수했는데 1조 8천억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거래소보다 코스닥은 10분의 1 작은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뒤집어서 얘기를 한다면 거래소 기준으로는 18조를 매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못 팔아요. 워낙 많은 규모로 샀기 때문에 팔 수 없는 정도의 규모까지 사들였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올해 그러면 이런 기조를 유지할 거냐라는 기조에서 올해 정확하게 이제 2월 10일 정도 됐죠. 그래서 거래일수 기준으로 한 40일 정도 됐는데 40일이 안 됐죠. 이제 한 30일 미만인데 올해까지 현재 정확하게 5천억을 매수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얘기고 이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쪽의 종목들에 대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할 가능성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접근을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매수를 하고 있고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흐름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얘기하는 기준에서의 어떤 부분으로 본다면 중소형주의 랠리는 상당 부분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올해 이렇게까지 매수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단기적인 어떤 시세 차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강한 배팅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특징적인 종목 하나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울반도체입니다. 서울반도체가 정확하게 작년 1월 2일부터 올해 2월 11일까지 순매수한 규모를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살 때는 한 1,000만 주까지 샀죠. 1,000만 주까지 샀는데 평균 가격대 35,000원만 잡아도 1,000만 주면 3,500억 정도 산 거니까 작년에 외국인들이 1조 8천억 정도를 산 거에 대부분의 부분에서 거의 4분의 1, 5분의 1 정도는 서울반도체를 샀다는 거죠. 근데 서울반도체를 왜 사냐? 서울반도체 지금 결코 싼 주식 아닙니다. 네. 고평가를 인정하면서도 지금 외국인들은 성장성에 배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2014년도, 2015년도에 개화되는 성장 모멘텀이 있는 쪽에 대한 집중적인 매수를 좀 하고 있다. 이런 쪽에서 외국인들의 방향은 이쪽을 계속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쪽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의 특징은 중소형주 쪽의 랠리를 지속한다라는 거, 그리고 성장성이 있는 종목에 대한 지속적인 배팅을 하고 있다는 거에 상당한 포인트를 좀 둬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어제장에서 김용준 멘토가 1차 코스피 저항대 1930선으로 내다보셨습니다. 네. 2차 저항대는 1950선까지 제시해 주셨는데요. 앞으로의 증시 방향 어떻게 결정될까요? 일단 최종적인 방향의 결정은 어쨌든 간에 선물옵션 만기 이후에 정확하게 확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장세를 갖다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대부분의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인정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형주 박스권입니다. 대형주 추세적으로 상승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쪽에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삼성전자 같은 거 더 이상 상승할 수 있을까요? 최고점 찍었고요. 네. 현대차 최고점 찍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군이 아니라고 본다면 그렇다면 대형주 내에서 새롭게 지수를 끌고 갈 만한 주도주가 있어야 되죠. 주도주라는 대전제는 가로 열고 뭐라고 하냐면 지수를 끌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순간적인 바닥권 사이클에서 한 사이클 도는 정도의 상승을 갖다 주도주라고 편입하는 건 아니고요. 주도주라는 건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만큼의 힘을 갖고 있을 때 주도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주도주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대한 상태에서 일시적인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대형주의 순환 사이클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대형주는 분명한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소형주 랠리 가능합니다. 중소형주 랠리 가능하고요. 제가 중소형주 올해 연말 포인트 정도로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면 저는 한 800포인트 정도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수 기준에서 거의 100% 가능하다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장세 지속될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거래소는 아직 박스권 상단 확인 안 됐습니다. 상단 확인 안 됐는데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1950 정도를 하단으로 조금 더 높게 본다면 1970까지도 상단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세 상승이 아닌 박스권 상단을 잡기 위한 작업이고요. 이번 사이클에서 2000포인트 돌파는 힘들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1930점 돌파하긴 했지만 추세 상승으로 보기는 어렵고 상단을 좀 확인하는 시간 당분간 좀 더 가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클릭한 뉴스처럼 증시 조정이 마무리됐다고 봤을 때 본격적인 상승까지는 얼마나 좀 기다려봐야 할까요? 오늘 뉴스로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해보죠. 본격적인 상승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멘텀을 좀 확인해야 될 게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3월 달에는 몇 가지 그 이벤트가 있습니다. G20 정상회담, 분명히 신흥국에 대한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이제 그 중국 쪽의 우려감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증폭되고 있는데 사실은 중국 쪽에서 그림자 금융이라는 게 그렇게 가벼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국 정부에서 그림자 금융 내지는 그런 부분에 해결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전 인민 대표회의 여기에서 뭔가의 방향성을 좀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분명한 것은 버냉키 쇼크에 근거한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지만 이것이 추세적인 상승으로 진행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추세 상승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 박스권 상단 내지는 고점을 확인하는 정도의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아마도 상반기를 지나야지만이 대형주 중에 일부 주도주라는 거를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때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당분간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 상반기가 지난 후에 좀 추세 상승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에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특징주를 뽑아서 낱낱이 파헤쳐드리는 나문의 Y가 곧바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2시 20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남원우의 Y 특징주 시간입니다. 자, 오늘 특징주는요. 대형주가요. 이 작전주도 아니고 하루의 변화폭 어마어마한 종목이네요. 이름하여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요. 장중에 이 10%권까지 내려갔다가요. 지금요. 플러스 났어요. 그죠? 오전장 잠시 마이너스 깊게 들어갔다가 바로 플러스가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왜 그런가? 이게 봐야 되겠죠. 이 큰 대형주가 이렇게 가격의 변동성이 크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이유는요. 자, 일부 언론사에서 1조 7천억 정도의 이 분식 회계서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 초반 출렁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재 대우건설 측은, 무슨 소리냐,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요, 지금 금감원의 회계 부정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감리가 현재 진행 중인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대우건설은요, 아니라 이거는 그 관련 내용을 가지고 일단 감리에 들어간 그 내용은요, 사실은 실제 회계에 적용시킨 내용이 아니라 일정 부분 가상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부분을 가지고 이게 무슨 감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회계는 적법적으로 처리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오늘 이 일부 언론사를 통해서 1조 7천억 분식 회계설 제기가 됐잖아요. 이 이야기는요, 벌써 몇 달 전에 나온 거죠. 몇 달 전에 나와서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또 기사가 새롭게 또 나왔거든요. 이런 기사는요, 저는 다분히 악의적이자 그리고 뭔가 의도가 있는 이 기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던 사람들은 대법원에서 최근에 따라 들어갔다가 좀 올랐잖아요. 그죠? 오른데 잡았다가 갑자기 이 뉴스 보니까 야 분식회계야 이러면서 막 투매를 했을 거란 말이죠. 오늘 아침에. 이러면 또 강한다 이거. 또 강하게 또 당하지 않았나.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정확하게 분석도 잘해야 되지만 이 팔랑기도 조심해야 돼요. 팔랑기. 너무 이렇게 순간적인 내용에 대해서 막 그냥 손이 나가서 주문이 나가버리면 제대로 된 투자가 될 수가 없다. 이제는 제대로 앞에 내용까지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기조를 가지고 투자하는 법을 이제 익히셔야 됩니다. 이 출렁이는 거 이거 보세요. 잠깐 찍고 가버리는. 저 같은 경우는 야 이거 오늘 꿀인데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꿀인데 팔아가지고 옮기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그런 흐름들이 바로 나왔기 때문에 액션하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일단 큰 내용을 알면은요 주식이 순간적인 충격을 즐길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제대로 분석하고 기조를 가지고 좀 흔들리지 말자. 이 손이 말을 안 들어 손이. 그렇죠. 좀 고쳐 나갑시다. 자, 일단 오늘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기관은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10월부터는요, 이 둥그스름하게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1월 달에 6,000원까지 떨어지니까 6,000원대 진입 후에는 연기금과 기관이요, 그냥 강력히 매수로 터닝이 되었다. 지난주 제가 대원세 이야기 했잖아요. 요놈 요거, 이 감리 요거만 아니면 이거 막 그냥 한번 다 질러보고 싶은 종목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해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순매수 전환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연기금과 기관의 이 강력한 순매수 우리는 분명히 의미 있게 봐야 된다. 연기금이 야 한 달 동안 쭉 샀다가 이거 아니네 한 달 다 팔아버리고 이래 안 하죠. 철저하게 분석이 돼 있고 최소한 1년 전망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매도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냐? 아까 방금 말씀해 드렸는데요. 이미 노출된 분식회계의 설이다. 기사만 되풀이 될 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학습효과에 의해서 주가가 바로 올라가잖아요. 자, 최대 주주가요. 누구냐? 산업은행이죠.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분식회계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건이요. 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산업은행, 자, 정부부터 출발해가지고 고위 커넥션들 이렇게 다 잡아야 되고 회계법인은 또 뭐예요? 우리나라 1등 3일 회계법인이죠. 이쪽까지 다 나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런 리스크를 안고 이렇게 쉽게 하느냐? 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죠. 지금 타이밍에서는. 오히려 4분기에는요. 약간의 이런 효과가 있어요. 이 미착공 PF까지 손실로 책정을 해가지고 우리 이만큼 보수적인 회계를 한다. 이런 약간 액션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흐름들을 본다면 크게 리스크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이 IFRS 지금 체제 하에서요. 건설업종은 굉장히 이 회계 방식이요. 과거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분식으로 있잖아요. 판명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향후 전망 볼게요. 14년 올해 전망은요. 일단 건설업 전반적인 업황 회복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우선 해외와 국내 이 소규모 주택 관련해 가지고요. 이 원가 재산정을 했는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놨어요. 그로 인해서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점진적으로 괜찮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남미와 그리고 아프리카 시장의 진출이 참 잘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올해 성과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보입니다. 그래서 해외 수주 비중이 50% 이상 차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에 따라서 1분기에 바로 흑자 전환될 것이고요. 올 한 해 동안은요, 한 6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판명이 되네요. 그렇다 본다면 지금의 타이밍은 분명히 터닝 포인트이지 않나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주식 어떻게 할까요? 살까요? 팔까요? 우선 지금 가격이라면 분명히 매력 있는 가격이긴 하다. 근데 변동성이 굉장히 크니까
우리 좀 싼 가격에 잡아보자.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리고요. 불확실성은 분명히 큽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저평가 국면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래서 가볍게 접근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만약에 기관의 순매수가 계속되는 가운데 외국인의 매도가 끝이 나버리면은요, 이때부터는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밸류에이션 그래프 한번 볼까요? 밸류 밴드 차트 한번 보시죠. 자, 그래프의 하단을 완전히 찍고요. 중심 가격까지 지금 배팅이 나왔죠. 그럼 우리의 매수 타겟 가격은요, 저 밴드의 하단에, 맨 하단에 바로 윗선, 파란색이 충분히 매수 단가가 될 것 같습니다. 저 가격이라면 매수하기 매력적인데요. 저 가격이 얼마냐? 7,000원 이하권 되겠네요. 그래서 7,000원 이하권 되면 분할 매수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종목이면 틀림없고요. 향후 이제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박스권 매매도 충분히 가능해요. 예를 들어 7,000원에 샀다가 8,000원에 매도하고 다시 한 7,500원에 샀다가 8,500원에 매도하는 이런 투자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대우건설은 단기적인 투자, 트레이딩에 어떤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 종목 가지고 조금 수익을 좀 단기적으로 만들어보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여튼요, 대우건설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려하지 마시고 건설업종 전반적 그리고 대우건설도 좋은 가격이 들어올 때는요, 한 번쯤은 매수를 해서 이익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후 마지막 정리 잘 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는 팔고 있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사주고 있습니다. 선물 쪽 동향도 꼼꼼히 체크해보죠. 선물왕 주센 김도영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전장과는 수급 포지션이 많이 바뀐 모습입니다. 외국인만 나홀로 매도 확대 중에 있는데요. 오전장 황금 라인보다 현재 보니까 2p 정도 올라선 모습으로 상승 확대 나가고 있습니다. 이 주쌤이 매번 추격 매수도 하지 말자라고 하셨는데 오늘 장에서는 좀 추격 매수 노려봐도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오장 대응 전략과 함께 황금 라인 한 번 더 잡아주시죠. 예, 일단 오전장에 말씀드렸던 황금라인 250.40을 올라 안착하면서 수급의 변화가 외국인들 이번 주는 무조건 외국인 따라가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역시 외국인들이 일단 오전장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공격적으로 위로 11시부터 배팅을 좀 시작했다. 그 특징이 좀 있을 수 있겠고요. 메이저들의 수급 전환이 급 변동되는 장세를 좀 연출했습니다. 개인들의 공격적인 매도 우위 속에서 외국인도 공격 매수세, 기관계 매수로 들어와서 공격적인 성향을 가져오다가 미결제를 빠르게 청산시키면서 일부 부분에서 빠른 청산성, 그리고 금융투자 투신 쪽에 이익실현 물량들의 일부 소폭 발생이 됐고요. 연기금 방어조 좀 약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다행히도 이 외국인들이 받아주면서 시장을 급반등으로 만들어주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콜옵션 쪽에서 추이는 오전장에서 상당히 활발하다가 급반등이 나오자마자 빠르게 빠져나가는 형태가 만들어졌고요. 풋옵션 쪽이 오후장 들어와서는 계속해서 거래가 조금 더 오전 대비해서는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특징으로 잡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외국인들의 수급추이, 향후 상당히 중요한 구간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프로그램 얕은 컨텐코 또는 얕은 백어데이션 상황이면 영락 없이 물량이 나온다라고 했는데요. 사전 포섭적으로 먼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미결제 추이와 차익
부분에 매수도 부분에 대해서 잔고 스프레드를 보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요인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선행적으로 먼저 오는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얕은 컨텐츠까지 만들어 주었지만 물량 출회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시장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사실 오늘은 수급에 의해서 움직였다기보다는 종목의 힘에 의해서 선물 지수가 동반해서 강하게 올라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장 마지막 대응 전략은요. 저는 만약 여러분들이 매수를 잡고 있다면 이익 실현 다 때리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얘긴즉슨 이 자리에서 추격 매수 하실 거면 차라리 저희 서울경제TV에 맛있는 간식을 선물로 좀 우리 연출팀 좀 많이들 고생하고 계시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겠습니다. 추격 매수 금지령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외국인들 수급감도 확인하자라는 부분에 자막이 나갈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한 건 아닌데요. 늘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전략이 계속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좀 못 드리는데요. 외국인들 매수분이 축소가 나온다라면 당연히 조금 조정폭가 좀 열리겠죠. 보시는 각도 자체가 시장을 끌어올렸던 주범 자체가 외국인 쪽으로 잡혔기 때문에 그 관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올만치는 오늘 다 왔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모든 상황이 조금은 살짝 눌려주고 싶어하는 부분이겠고요. 그러면 매도를 쳐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미 매도를 칠 자리는 지금 지나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관점에서 외국인들 매수가 축소가 나온다라면 1700억대 언더로 더 들어오게 되면 252대가 아니라 251대 부근의 중후반부에서 종가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프로그램 베이시스 상황도 그닥 그렇게 지금 좋은 모습으로 연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호등을 통해서 황금 라인을 잡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종목의 힘에 의해서 올라갔다라고 했고요. 이 부분은 기관이 플레이를 했다. 속임수가 탔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부분 이후에. 그런데 여기서부터 찌글찌글할 때 변화율이 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전 선물항이 끝나고 나서 변화 추이가 감지가 좀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50.40을 정확하게 올라타면서 위로 반등치가 좀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급반등 연출 이후에 옆으로 갈지자를 좀 휘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올라올 폭이 좀 다 왔다라는 관점이겠고, 신호등 옆에 붙어 있긴 하지만 좀 어중간하다, 시간상도 거의 다 그렇고, 스프레드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나올 만큼은 나오지 않나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고점 대용으로 인식을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장 황금 라인은 252.50을 언급을 좀 드립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짧게 때릴 자리가 지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완벽하게 올라탄다고 하더라도 추격 매수는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겠고요. 저항대가 걸려드는지 여부만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여러분들 게 없지만 신호등에서 252.10 자리에 남색선을 이탈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순간적으로 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정도만 열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시장은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다른 변수에 의해서 변동성을 만든 것뿐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결과론적으로 옵션 만기 상당히 기대들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기대는 좀 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올 대박 자리는 좀 없어 보이지만 중대박 정도 자리는 나옵니다. 일단 만기 결제 지수는 지금 확정치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수 잡고 계신 분들은 이익 실현해 보시고요. 오늘도 추격 매수는 금지령 내리셨습니다. 외국인 수급 투입 마감까지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황금 라인 252.50 자리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준 멘토입니다. 네, 벌써 2시 40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시장은요, 코스닥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518포인트 정도 상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플러스 0.5% 상황 유지하고 있네요.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시장을 봐야 될까? 이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옐런의 입술이 이쁠까, 예쁠까? 라는 말 드렸습니다. 왜 그렇죠? 자, 내일 새벽에 옐런 의장이 이제, 재밌는 연설을 할 것 같아요. 그
멜론 시장에 입으로 모든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일 아마 새벽부터 해서, 그러니까 국내는 내일장부터 해서 그 효과를 볼 것 같은데요. 긍정적으로 판단되지만 그래도 조금 조심해야 되기에 글로벌 지수들과 마찬가지로 국내 지수도 확실하게 상승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조금은 상황 보시면서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네, 만기일도 있죠?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문자로 좀 받겠습니다. 종목 문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013-3366번에 011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이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요, 제가 최대한 네,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마시고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요, 오늘 100점주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100점주들은요, 역시 5가지 나왔습니다. 자, 롯데케미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네요. 수급이 좋았습니다. 현대모비스, 이녹스, 대우건설, 태양건설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제가 계속 수급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수급 좋은 종목들 가지고 나오는데 종목 따지지 않고 업황 따지지 않고 그냥 좋은 거 가지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건설주들이 조금 많이 눈에 띄고 있어요. 건설주들이. 이게 무슨 소리죠? 기관이든 외인이든 특히 기관들이 최근에 건설주들을 바닥에서 매집하고 있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 찾기가 끝나가는 시점부터 해서 반등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게 바로 건설주들이라는 거 놓치지 마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롯데케미칼 좀 볼게요. 자, 롯데케미칼 오늘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자, 매수한 가격이요. 21만원 조금 안 되는 가격에 저희가 매수를 했어요. 그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 포인트에 매수했습니다. 반등을 줄 수 있는 포인트였는데, 자, 잘 맞아 떨어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 나올까요?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관들이 화학주 사야 되는데 살 게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롯데케미칼이 뛰어 올라갑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자, 최근의 수급입니다. 기관들이 잘 들어와주고 있죠? 정말 투신권, 이게 며칠째입니까? 세기도 힘드네요. 자, 1월 15일부터 해서 계속 사주고 있는 모습 포인트로 잡히고요. 여타 꾸준하게 다시 기관들의 매수가 천천히 잡히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상황도 살펴보자면요. 오늘 상황도 역시나 기관들의 매수. 외인이 좀 팔고 나가지만 기관이, 네, 그쵸? 많은 물량을 네, 잡아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쁘지 않다. 자, 지금 제 방송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홀딩 하시면 되고요. 한번 사볼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괜찮다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 종목이 걸렸어요. 현대모비스입니다. 자, 오늘 수급은 좋았는데 차트 흐름 윗골이 아주 그냥 강력하게 달아줍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여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수급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잠정치인데요. 2시쯤 기준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2만 주 이상, 기관들이 4천 주 이상 많이 좀 줄었네요. 하는 모습,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주가 흐름 자체가 여기 보시면 확대를 좀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윗꼬리 자체가 여기 보면 아주 길게 잡히고 있는 포인트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약간 불안한데요. 분봉으로 좀 볼까요? 자, 분봉 5분봉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한번 튀어 올라갔다가 고스란히 11시까지 반납을 다 해주고 횡보해 주다가 다시 갑자기 네, 지금 시간 또 빡 빠져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네요. 좀 더 많은 기관들이 매수해서 매도로 전환하고 있지 않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가실 필요는 없는 종목이다. 제가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이 고점 라인에 대한 인식되는 부분 어디죠? 요 포인트잖아요. 30만원 넘어가 버리면요, 좀 매도세가 항상 강했어요. 그렇죠? 여기서도 그랬고요. 여기서도 강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런 포인트가 조금은 보이네요.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요. 네, 감사합니다. 문자 정말 많이 왔네요. 문자 보기 전에요. 요거 보고 말씀 봐드릴게요. 자, 이녹스입니다. 자, 오늘 이녹스 이 종목 5%나 올라갑니다. 정말 많이 올라갑니다. 좋은 종목이죠? 자, 오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수급 잘 들어오니까. 자, 오늘 수급 보기 전에 최근의 수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의 수급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아요. 네.
뭐 오늘 과연 정말 첫날일까요? 그거는 내일 봐야 되겠지만, 자, 일단 오늘이 아니고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있었거든요. 매수해서 매도에 약간 전환 이 흐름 보였습니다. 특히 어디서? 연기금에서 조금 물량을 정리하는 포인트가 잡혔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볼게요. 오늘. 이녹스의 오늘 상황을 보자면요. 자, 오늘 보니까 기관들이 지금 88,000주. 아주 많은 물량을 매수해줍니다. 누가 사주고 있죠? 자, 보세요. 투신 53,000주, 보험 22,000주, 은행 역시나 22,000주. 많은 물량을 매수해줍니다. 자, 연기금만이 매도세가 잡히네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정말 많은 물량을 사주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튀어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얼마 뚫고 갔죠? 121선 라인 뚫고 올라갑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라인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세요? 선? 가느다란 선, 120선 라인입니다. 요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서 골드 크로스를 보여주네요. 따라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조금 기다려봐야 됩니다. 아직 확인이 안 돼요. 좋은 종목이지만 조금 너무 급등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차트 한 번 더 보자면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등했다가 급락, 급등했다가 쭉 빠지는 요 포인트가 조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조금은 주의를 하시라고,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봐 또 코스닥에서 오늘 인기 종목이었어요.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대우건설입니다. 자, 건설주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건설주. 오늘 대우건설 차트 보셨나요? 분봉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전에 시작하자마자 5분봉입니다. 주가 쫙 내리면서 어디까지 갔죠? 6,500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1시간 만에 회복도 하고요. 쭉 횡보하고 있는 포인트가 눈에 들어오네요. 일봉으로 보자면요. 밑꼬리가 엄청나게 길게 달렸습니다. 좋은 신호일까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쭉 밀렸던, 다시 볼게요. 쭉 밀렸던 이 포인트에서 매수를 다 받아줍니다. 싹 받아줘요. 그래서 오늘의 수급상을 살펴보니까 누가 사주냐면요. 대우건설을 보겠습니다. 자, 기관들이 몇 주? 81만 주. 8만 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81만 주입니다. 80만 주예요. 굉장히 많은 물량을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정말 많은 물량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외국인들까지 매수를 해줍니다. 자, 대우건설 이거 매수해야 될까요? 고민이 되는 시기입니다. 최근의 수급 보겠습니다. 자, 최근 보니까요. 기관들이요. 1월 28일부터 해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단 하루도 쉬지 않아요. 보세요. 1월 28일부터 해서 풀 매수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보이는 게 뭐가 있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개인들이 어떻게 팔고 나간다. 새파랗게 질려 있어요. 그렇죠. 요거 아주 좋은 포인트거든요. 누가 삽니까? 투신, 보험, 연기금. 우리 새 친구들이 정말 많은 물량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최근에 매수한 물량 엄청나게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아주 좋은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오늘의 흐름 다 잡아주는 요 포인트. 조금 더 갈까요? 차트를 좀 크게 보겠습니다. 자, 주봉을 볼게요. 주봉을 보자면 조금 계속 흘러내렸기 때문에 몇 년 동안 흘러내렸습니까? 2008년부터 더 멀리 가볼게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2007년 고점부터 해서 쫙 매년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끝도 없이 내렸어요. 아우 답답할 정도로 내렸어요. 몇 년입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째 흘러내렸습니다. 이런 종목 찾기도 힘들어요. 자, 그런데 최근의 흐름이 조금씩 일봉을 보건데 바뀌고 있는 포인트가 조금 눈에 들어옵니다. 차트상의 흐름에서 가장 기본적인 분석을 하자면 이 포인트가 잡힙니다. 고점 라인에 대한 연장선을 좀 맞춰보자면요. 이 포인트가 눈에 들어오죠.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안전판 확보가 바로 가능한 구간이 바로 이 라인이 될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 얼마? 8,000원. 라인이 잡히네요. 그렇죠? 추천주는 아닌데요. 제가 좀 길게 설명하는데 괜찮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급적으로도 보건데. 그래서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한 8,000원 정도까지는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못해도 7,900원 정도. 수익으로 따지자면은 그래도 5% 이상 가뿐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잘 보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좀 작은 쪽으로 갑니다. 건설주 중에. 자, 최근에요. 이 중소형 건설주들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신문에서도요. 주택 경기가 살아난다라는 소리로 신문 기사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건설주가 일단은
살아나는 건 맞는데 언제 살아나냐? 그럼 이거는 되죠. 바닥은 확인했다. 이런 결론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확실하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뉴스 기사에서 나온다는 소리는. 그러면 반등을 줄 경우에는 과연 얼마까지 간다는 소리냐? 예전처럼 간다는 소리냐? 예전처럼은 안 가겠죠. 그런데 지금 전셋값과 집값의 경계가 애매모호해질 정도로 쫙 붙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이게 한계치가 온다고요. 조만간에 온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건설 경기 자체가 집 거래가 활성화되니까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포인트들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 시점이 바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경기가 옐런 의장의 입술에서 조금만 경기가 살아나는 포인트가 얘기가 나와준다면 그때 네 건설주들은 날개를 달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 흐름이 보이거든요. 자, 태양건설 볼게요. 태양건설의 차트 그림인데요. 계속적으로 밀리잖아요. 고점 라인 좀 이어보자면 이 고점 영역 자체를 지금 태양건설 지금 고점이잖아요. 오버슈팅 하니까 밀리잖아요. 뚫고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뚫고 올라갔죠? 121선 라인까지 가뿐하게 뚫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이란 말이죠. 최근의 수급 볼게요. 자, 최근의 수급도 조금 어떻게 연기금 계속 사줘요. 그쵸? 그리고 또 이 파란색이 많았는데 최근엔 좀 빨간색이 많아지는 포인트가 눈에 잡힙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요거 좋잖아요. 그쵸?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여기서 조금 더 가겠죠? 좀 갈 수 있어요. 그쵸? 네. 갈지자 형태를 그리면서 가겠지만 어찌됐든 우상향 그래프를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포인트 보셔야 되는 거고요. 오늘 수급까지 마지막으로 좀 체크해 볼까요? 자, 오늘 수급 태형건설 볼게요. 자, 기관들이 몇 주 삽니까? 투신에서 18만 7천 주 현재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끝나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많은 물량이란 말이에요. 18만 7천 주가 적은 물량이 아니에요. 최근에 물량 보면요. 몇 주 보이시잖아요. 기관들이 얼마 삽니까? 사봐야 몇만 주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투신에서 몇 주? 18만 주. 이게 얼마나 많은 물량입니까? 주가 흐름 가겠죠. 갈 수 있겠죠. 투신이 끌어올릴 수 있겠죠. 그렇죠? 기관들이 끌어올릴 것 같습니다. 걱정 마시고서 보시요. 그래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뭐 태양건설 얘기 드렸지만 중소형 건설사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 기억하시고 건설주 물려 계신 분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이제 갈 때 된 거예요. 그렇죠? 기다려 볼게요. 하셨죠? 자, 상담을 좀 빨리 해드리고요. 제가 종목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리콘웍스 보겠습니다. 7325님 실리콘웍스 23,100원에 들고 계십니다. 25%인데요. 차트 딱 보자마자 느낀 게 바닥은 바닥이다. 근데 상승을 언제 줄까라는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딱 보실까요? 사실 요 포인트가 잡혀요. 그쵸? 요 바닥 포인트가 잡히잖아요. 여기서 깨고 내려갔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치고 올라가는 포인트. 수급만 도와주면 되는데 사실 지수도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약간 이 부분 때 지지부진한 건 사실이에요. 모든 종목이 다 그랬습니다. 최근에 수급 볼게요. 수급도 그렇게 막 꼬이진 않았어요. 제 판단이 맞다면 꼬이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기다리시면 갑니다. 목표가 이상까지 갑니다. 얼마까지 보냐면요. 이 종목은 24,500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뿐하게 한 7%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게임주 보겠습니다. 자, 액터소프트 한번 튀어 올라갔어요. 그리고 네, 약간 쉬어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이 뭐였습니까? 기억하세요? 오전장에 게임빌, 컴투스 이런 거 추천드렸잖아요. 그리고 NC소프트 얘기를 제가 계속 드렸고, 그리고 컴투스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장에서 가뿐하게 수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다면 한 6%까지 현재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매도 사인을 냈습니다. 왜 매도 사인을 냈냐면요. 적당히 먹었으니까 됐다. 자, 액터소프트 지금 흐름에서 나쁘진 않아요.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급적인 부분 약간 조금 꼬여 있지만서도 다시 매수하려는 의지는 보입니다. 이 물량 아직 안 나갔어요.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그래서 나쁘진 않기 때문에 약간 횡보하고 빠지진 않고 있어요. 손절가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를요 36,0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홀딩하시 가져가시고요. 목표가를 대신에 낮게 잡아주세요. 자, 그리고 4만원 잡는데요. 종가로 매수 사인 주셨는데 매수할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 볼게요. 조금 밀릴 때 그때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드리고요. 오늘 추천주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이 종목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시장 참 고르기 힘들었습니다. CJ, CGV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약간 조금 오른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네, 비중은 조금 작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약간 좀 주의가 필요한 종목이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요. 당연히 매출 확대 기대감 굉장히 크고요. 최근에 또 겨울왕국이란 또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큰 호응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꾸준하게 새롭게 나오는 영화들도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요, 잡아드리자면요, 타이트하게 잡습니다. 51,700원에서 52,200원 사이입니다. 지금 현재 52,300원인데요. 아래 더 내려가야 돼요. 한 52,000원 아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가는 54,500원. 짧게 잡았죠? 손절가는요, 얼마죠? 네, 5만원 정도 잡고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CGV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내일 오전에 또 한 10시 반쯤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감되면서 양대지수 엇갈린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1930선 회복하면서 마감 지을 것 같지만 코스닥은 다시 한번 하락 만전에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517포인트까지 떨어진 모습입니다. 내일장에서는 좀 반등을 기대해보죠.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